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한 조례에 의거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거짓 증언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 사업본부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선언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상수도 사업본부장 유재균, 환경부장 박명석, 국수부장 정갑균, 시설관리부장 조용광.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균 상수도 사업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유재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과 함께 울산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상옥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수도 사업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명석 경영부장입니다. 정갑균 급수부장입니다. 조용관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정호교 회화정수사업소장입니다. 홍순삼 천상정수사업소장입니다. 권세목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세출 예산 현황, 2020년 주요 성과 및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 현황과 5페이지 세출 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올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은 선제적 기반시설 투자로 공급 시스템 강화 등 4개 항목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먼저 선제적 기반시설 투자로 공급 시스템 강화입니다.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은 북부순환도로, 다전로, 종가로 등 천상개통 1.91km와 회화개통 2.56km 일부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8월 말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안정적인 식수 공급을 위해 2023년 1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배수지 증설 사업은 올해 2월 착공하여 야암배수지 벽체 시공과 강동배수지 외곽 옹벽을 시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20%로 2022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두동면 일원 송배수관 부설 사업은 작년 6월 착공하여 이전 은편 만아리 일원 관로 9.9km를 내설 완료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공정률은 46%로 2021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효율, 안전, 신뢰를 추구하는 상수도 사업입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은 22억 3,900만 원의 사업비로 올해 4월 용역 착수하여 2021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의 사업비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블록 시스템 재정비를 통한 경영 효율화 제고 사업은 총 13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34개 블록을 재정비하여 202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5개 블록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4개 블록과 함께 6개 블록에 대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울산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서 19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총 71억 원의 예산으로 중구 동강병원 일원 등 14.35km를 정비하고 있으며 2021년 1차년도분에 대하여는 12월까지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차질 없이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수돗물 생산을 위한 엄격한 수질 관리를 위하여 원수 검사 항목을 현재 110개 항목에서 115개 항목으로 정수는 212개 항목에서 218개 항목으로 확대하였고 수도꼭지 수질 검사도 매월 112개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여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및 편의시책 제공입니다. 먼저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시범 운영 사업은 지난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운영 결과 검침 데이터 수신율이 양호하여 내년 1월부터 요금 부과에 적용할 예정이며 914개소에 추가 설치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도심 외곽지역 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은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52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53억 원의 예산으로 범서 중리마을 등 8개 마을에 상수도를 신규 공급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은 지난 8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용과 자부담 비중을 줄이기 위해 지원율과 공사비의 지원금을 상향하였으며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도를 제고하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중부사업소 신축 이전 건입니다. 총 27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된 중부사업소를 성남배수지 내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추진 중이며 2021년에 공사 착공하여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시민의 목숨과도 같은 식수를 제공하고 노력하시는데 하시는 상수도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첫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과연
사연대 물이 깨끗한 물인가 하는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을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계속 사오는 것이 적당한지, 그리고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사연댐이 없으면은 울산에 물이 모자란가 하는 답변을 하나 주시고요. 이번에 올해 태풍에 그리고 집중호우 때 보면은 홍수 예방 기능도 없는 것이, 그리고 태풍에 없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이번 태풍 때. 그런데도 우리 울산시는 깨끗한 물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그리고 홍수 예방에 대한 기능을 내세워서 사연댐 철거에 대한 부분을 20년 동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울산시가 여기에 대한 의사표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작해서 그 물을, 낙동강 물을 사오는데 이 물이 정말 깨끗한 물인가? 그죠? 실제 치수원에서 떠오는 물은 낙동강 원수는 3등급인데 어떻게 된 건지 대곡댐에서 사연댐으로 갔다가 머물렀다가 다시 우리 천상사업소로 오는 물은 4등급이죠. 그렇죠? 오염된 물을, 원수보다 더 나쁜 물을 팔고 있는 이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우리 울산시는 어떻게 이때까지 가만히 있었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울산시가 부당하게 들어간 비용, 그리고 고도 처리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얼마인지 산술적으로 검증을 좀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은 수자원공사에 구상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봉이 김선달 잘 아시죠? 이처럼 물을 판매해서 수익만 챙겨가지 그 공급하는 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도 하지 않고, 그리고 공급하는 원수에 대해서 수질에 대한 부분도 연구나 용역이나 그 물을 깨끗하기 위한 사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울산 시민들이, 그리고 전국의 국민들이 내고 있는 물 이용 부담금 다 어디로 갑니까? 울산만 보더라도 지난해 보니까 503억이더라고요. 우리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하고 다 따지니까 503억 원의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데, 정말 이 돈이 환경부로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없어져야 되는 돈이냐. 물론 그들은 다 자기들을 위해서 낙동강 원수를 환경을 깨끗하기 위한 사업이나 아니면 주변 지원 사업이나 이런 데 쓰고 있다 하겠죠. 그런데 물 이용 부담금에 대한 원 취지가 뭡니까? 그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이 이중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물 이용 분담금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적격 여부와, 그리고 이 부분이 아니라면은 물 이용 분담금을 시민들이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물 이용 부담금이 계속 납부를 해야 된다면은 이 돈은 환경부가 아닌 우리 울산시에 다시 와야 된다. 울산에 와서 울산이 관리하고 운영해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답변을 잠시 듣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해주셔야 돼요. 상수도 사업본부가 물이 왜 모자라는지, 모자라면 얼마나 모자라는지, 모자라면은 그 대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를 내세워야 되거든요. 국토 그 모자란 그 부분을 어떻게 될 건지는 지금 십수년간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은 왜 배수지를 정설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유수율을 높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내세워서 그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방안을 내주셔야 되겠죠. 그걸 내주셔야 저 방구대 안각화가 계속 저렇게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닙니까? 상수도 본부는 단순히 우리는 물이 우선이기 때문에 물만 지키면 된다 라는 주장은 이제는 안 먹힌다는 거죠. 문화재청과 수자원공사가 정부기관으로서 방구대 안각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한 게 없기 때문에 그 행위는 직무유기입니다. 거기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같이 입장을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방구단각화가 지난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게 불과 몇십 년 만에 형태가 지금 허물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울산시는 또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고 용역을 하고 있고 수문 설치를 하겠다, 사이펀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대로 행정의 논리로 보면요. 거기 10년 걸립니다. 용역하고 뭐하고 하면 10년 걸려요. 10년 지나면 방구도 안 갖고 없어지고 난 이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행정의 논리로 이제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본부장님에 대한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이제 방구대 안각화 보존과 그리고 이제 울산의 맑은 물 공급, 그러니까 울산 시민의 식수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 그와 관련해서 또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그 수질이 떨어지는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그대로 납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 답변을 드리면 먼저 물이 울산에 부족하냐에 대해서는 저희 상수도 본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제 식수가 부족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까지 식수 공급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다만 이제 사연대 매물, 그러니까 지금 저희 상수도 본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환경국에서 아마 맑은 물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환경국에서 수자원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정부 협상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갈수기 때 되면 굉장히 편차가 심합니다. 갈수기가 되게 심해지면 낙동강물을 많이 저희들이 이렇게 도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갈수기가 낮아지면 저희들이 이제 자체 회화댐 수원을 많이 활용하고 하는 형태인데, 결국 물이란 건, 원수란 건 공급되면 저희들은 이제 상수사업본부는 어떤 품질의 원수든 간에 최종적으로 정수 과정을 거쳐서 수용가에게 공급하는데 이제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양질의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단지 한 가지는 상수도 본부에서 물 때문에 방구대 사연댐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는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방구대 안각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상수도가 아니고 지금 문체국의 보존의 입장도 분명히 있는 거고, 교통국의 치수 문제, 그다음에 녹지국의 태화강 정원 침수 문제, 기타 등등 여러 개가 엮여 있는 부분이고, 단지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원수 자체가 모자란데 원수는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현재 원동 취수장에서 낙동강 취수가 언제든 가능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 이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낙동강 물이 나쁘다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신 부분이 있고, 사연댐 물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동강 물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심정적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못하겠고요. 다만 한 가지 저희 상수도 입장에서는 어느 원수든 지금 현재도 갈수기 때는 낙동강 물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수해서 시민들께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수질에서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에서 어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또 부서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수도 입장은 어떤 물이든 잘 정수해서 수용가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예. 자, 물통합 관리 시스템을 이야기 주셨는데 지금은 업무가 이관됐죠. 예. 이관돼서 갔는데, 물통합 관리 시스템이 보십시오. 우리 울산에 물이 없으면요, 청도 문주에도 물 없습니다. 구미에도 물 없습니다. 그죠? 그럴 가능성이 예. 있겠죠. 예. 경우에 따라 그런데 다르겠죠. 그게 모든 것이냐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견을 한 드리고요. 그리고 사연댐물 아까 시민들이 오해하는 부분 이야기를 계속 주셨는데 원수 낙동강 원수는 3등급인데 대곡댐하고 사연댐에서 오는 비점 오염 때문에 천상에 들어온 건 4등급이에요. 더 나쁜 물을 들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돈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의 그 원수의 수질은 계절별, 일별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상황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예, 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대곡댐하고 사연댐에 대한 비점 오염에 대한 대안 방안을 뭘 했냐 말입니다. 지난 20년 댐 건설되고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비점 오염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물을 팔아먹으려면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행위나 자기들 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울산시는 그런 요구는 아무것도 안 하냐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챙겨보고 만약에 이제 전체적으로 사연 대곡 때문에 비점 오염은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보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그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가장 그 대표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 이제 울산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이 사업의 어떤 취지는 보면 노후관을 단계별 계획에 따라 정비해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경영 개선에 기여하고 또 하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 인력 창출 등 도시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보면 공급망을 정비하고 하는 부분은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들이 공급 위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서 이와 함께 수요 관리 정책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갈수기 때 탄력적으로 저희가 울산시가 대응하기 위해서도 수요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을 진행을 같이 해야 수자원이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급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물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실효성 있는 물관리 정책이 되지 않겠나는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도 10분 공감하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수자원 자체도 굉장히 이제 그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물이 그렇게 넉넉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특히 울산의 사정이 아까 앞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서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이제 말씀 주신 취지가 전체적인 수요 관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재이용에 관련된 아마 그 질의해 주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수요 관리는 사실 저희들 하려고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만 수요 관리라는 게 결국 수영가에서 시민들께서 물을 사용해 주시는 부분이 돼서 수요 관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좀 저희들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고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그 하수관리과하고 그쪽에서 환경국 쪽에서 아마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 상황들에 따라서 저희들도 저희들이 힘을 보태서 물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서 적극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요 업무 보고나 사업 내용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수요 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물 전략을 권장을 하려면 물을 전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인센티브나 대안을
쥐어주고 요청을 해야 그게 실효성 있게 실시가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시민들한테 맡겨놓는다는 게 저는 사실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해야 될 일을 좀 방기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공급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양한 절수기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방안들을 자꾸 찾아가지고 아니면 해외 사례나 이런 걸 좀 찾아와서 우리 시에 좀 접목할 수 있게끔 뭐 이게 주민자치회나 그런 걸 통해서 배포도 하시고 그런 사업이 없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떤 기준에 따라 지금 울산이 2025년도에 12만 루베 정도의 어떤 물이 부족하다고 하는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2010년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 보고서에 근거한 겁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돗물 공급에 어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2018년도에 저희가 알기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2020 몇 년도인가 2025년도 앞 단계에도 비슷한 보고서를 아마 똑같은 걸 발췌해서 아마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텀이 너무 길어요. 중간에 그 용역을 10년 주기로 하게 돼 있긴 한데 좀 이게 면밀하게 수요 공급에 대해서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예측을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래서 10년 단위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끝나고 9년째 큰일이 생기면 용역 끝날 때 새로 용역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대책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요 공급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관련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뭐 우문댐 그 부적분이 약간 12만 루베 그 부적분 중에 한 7만 톤 정도를 그 우문댐에서 가져오는 어떤 사업을 또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물이 울산이 부족할 때만 그걸 이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관로를 깔아야 되잖아요. 관로 비용이 얼마 정도 예측되죠? 한 2천억 전으로. 그러니까 2천억을 이어가지고 그 관로를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냐는 거죠. 1년 내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갈수기 때 잠깐 이용하기 위해서 2천억을 투입하는 게 맞는 거냐. 그 부분도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맑은 물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맑은 물에 대해서 사실은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뭐 방구대 안각화 문제도 그렇고 시민들한테 우문댐 물을 가져오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처럼 거의 각인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가져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논의를 하고 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놔도 시민들이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주어주고 그게 근거해서 자꾸 정책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 시민의 90%가 낙동강물을 이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울산은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우문댐을 받아서 온다. 낙동강물보다 우문댐이 깨끗하다. 뭐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한 곳에 같이 모여가지고 동일한 여과나 정수 과정을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가 먹는 물은 최종적으로 수도꼭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을 먹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상수사업본부 물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부서에서도 같이 이렇게 부서 간에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좀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 제가 드린 대로 현재 물론 이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소신을 말씀드리는 자리는 아닌 것 같고 다만 한 가지는 이제 맑은 물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그 가치 중립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건 각자가 이제 본인들의 그 이해로 판단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수도 본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들은 원수의 품질, 물론 원수가 좋으면 처리 이제 정수하는 정수 처리 비용이 조금 절감될 수 있겠죠. 다만 원수의 품질과는 상관없이 저희들이 시민들께 공급하겠다고 약속드린 부분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최종 정수해서 배수지 통해서 수도꼭지에 들어가는 그 물의 품질을 저희들이 이제 그 당연히 책임지고 보장을 한다는 것이고, 원수 자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도 근데 이제 보통 대부분의 분들께서 낙동강 물보다는 우문댐 물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과학적인 어떤 검증 데이터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돼서, 다만 이제 또 원수의 수질 기준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절적 요인, 그다음에 시기적 요인에 따라서 원수의 상태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그 평균치를 저희들이 조사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보고 차이 나는, 시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서 한번 정확히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제가 드린 게 아니고요. 상수도 사업본부장님으로서 제가 답변을 부탁을 드린 거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고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해야 되는데, 실상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의구심만 가득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관로를 1년에 얼마 정도 이용할지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맑은 물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어디서 오든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섞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알려준다 그러면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그거를 모르고 이런 말을 쓴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쓰자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을 관리하시는 부서니까 또 이런 오해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시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질문 당부 주신 취지 저희들 10분 이해하겠고요. 저희들이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저희도 이제 행정의 입장에서 이건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볼 때 지금 맑은 물과 방구대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안각화가 보존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다만 이게 지금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갖고 너무 첨예해져 있고, 사실은 가치가 부딪히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은, 그러면 가치가 부딪힌다 그러면 그건 사실은 행정의 영역보다 정치의 영역이 더 강한 것이고, 어떤 쪽으로든 정치의 영역에서 이 시민들의 갈등이 조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비전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비전에 맞춰서 달성될 수 있도록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운용하는 게 저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의원님들께서 정치력을 좀 발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역할이 있다면 적극 찾아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손정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부장님, 물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에 벌써 울산시가 지금 한 18년째 그죠? 아마
해마다 감사장, 업무보고장, 행자위나 아마 이게 상수도 본부에는 끊임없이 아마 18년 동안 재론되고 아마 끊임없이 왔을 겁니다. 아직도 물 문제가 해결돼 안 됐다는 인식을 다 갖고 있고 참 답답한 그런 겁니다. 제가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받은 걸 이렇게 검토를 해봤어요. 2020년도는 그걸 다 치고 19년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정확하게 내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울산의 급수 인원이 46만 1,698세대입니다. 그리고 급수 인구는 115만 2,794명으로 그죠? 얼마나 하루에 그 1인당 얼마나 이렇게 몇 리터를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급수 총 그 량이 우리 천상은 6,451만 4천 톤. 그다음에 회원은 연간 6,631만 6천 톤을 이렇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그 정수해서 보낸다고 이렇게 급수에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죠? 예. 저희들이 일일 공급량이 거의 편차할 수 예, 있기 예. 때문에 연간 이렇게 공급한 급수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온별로 보면 천상은 사연댐은 6,637만 3천 톤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상의 급수량이 6,400만 톤입니다. 여기 2,100 팽톤이 그 예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예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회 낙동강 있죠. 낙동강물이 82만 9천 톤을 2019년도에 갖고 왔습니다. 65일간을 이렇게 취수했다는데 아마 갈수기 때 취수한 건데 이걸 다 합해보면 2,200톤입니다. 천상에 필요한 6,400만 톤보다는 2,668톤이 8만 톤이 오버돼요. 뭐 여러 가지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막 비슷하다 칩시다. 그죠? 지금 이런 상황 데이터를 보면 천상 쪽에 낙동강물은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 자기들 안 먹고 있는 줄 알지만은 중국 북부 다 먹고 있는 줄 주민들을 거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인식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남구민들은 회때 먹는다고 알고 있으면서 낙동강물도 먹지 이렇게 다 대략적으로는 다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물어보면 우리 시민들이 낙동강물을 갖고 와가지고 울산 시민들 있죠, 그죠? 어떻게 수계별로 나눠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몇 분나 될까요? 시민들께서는 대부분 잘 모르시겠죠. 예. 자, 그건 문제는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 대구가 80% 이상을 낙동강 물고 부산시가 90% 이상을 낙동강 물고 마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분만 이렇게 마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갈수기 때 그것도 예, 특히 예, 예. 천상 정류장을 예로 들면 갈수기 때만 65일 정도 연간 그죠? 원래는 그 낙동강물을 전혀 안 가온 거로 지금 거의 저는 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뿐입니다. 지금 언젠가부터인가 우리 시민들은 쇠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이든 정치권이든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쇠뇌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낙동강물은 먹고 있으면서도 그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게 없으면 우리가 마치 저 사연댐이 수위를 낮춰버리고 문제 이래 된다면 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이건 중대한 그 정책의 우리 그 과정에 아까 같이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우리의 행정의 잘못입니다.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팩트 있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 의원님께서 질문했지만은 우리 수요 관리를 이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시민들한테 물 전략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울산에 낙동강물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나눠주고 있으니까네. 여러분들이 세금을 전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전략을 해주셔야 됩니다는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요 절약에 관해서는 저희들 어린 시절에 아마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 정화조의 뒤에 그 저 벽돌 넣기부터 시작해서 쭉 있었는데 뭐 저희 집에도 지금 가면 있는데 한 번 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이제 조금 잘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절약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좀 희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대대적으로 뭐 물 절약에 대한 그 인식도 좀 개선을 하고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 좋은 사업들이 수요 관리도 좀 해주시고 홍보를 해주시고 물전락 예. 관련된 수요 관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시민들한테 진실을 좀 알려주십시오. 진실을. 회화댐은 시민 우리 저 남구 쪽에만 거의 대부분 다 묻고 있습니다. 그죠? 동구하고 일부 그죠? 회화수계는 기본적으로 그 배관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간명하게 생각하시면 남구하고 울주 쪽, 그러니까 태화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렇죠. 강정직간에 우리하고 회화를 남구 쪽에 남부 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마시 있는 거고, 남구 울주 그죠? 쪽에서 드시고 전상은 중구와 북구, 뭐 동구 쪽에 이렇게 절로 동구 마시고 있는데 예, 예. 이 그 사실에 대한 정확한 그 이펙트도 좀 알려주시면 인식도 좀 달라질 겁니다. 방구대 안각화 이렇게 수문 설치를 한다 해도 큰 문제 없고 서로 운대 물을 가져와놔도 7만 톤 내 이야기하는데 인구 130만을 목표로 할 때도 10년 전의 계획에도 7만 톤, 지금에도 7만 톤 필요하다고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고서에. 나 이유를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문댁을 뭐 비용의 가치를 떠나가지고 가져온다 해도 우리 갈수기 때 이후에는 거의 안 쓸 것 같아요. 안 맞습니까? 다만 그거는 이제 연도별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의원님. 아니,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예, 예. 그걸 하더라도 금년 같은 우문댐은 보충적이지 주의 그 저건 아니잖아요. 물론 그리고 우리가 저 사연댐을 수문 설치를 하자는 이유도 한다 해서 물을 전혀 지금 현재 상황이 물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죠? 데이터에 보면 물 부족하지 않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65일 정도 갈수기 때 뭐 조금씩 더 먹는 거 그 위에는 물 부족하지 않습니다. 매일 7만 톤을 안 갖고 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의합니까 이게? 아니,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동의하느냐고요? 아니, 그거를 일률적으로 부족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거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아까 첨예한 문제가 암각화 때문에 지금 암각화를 배제하고 지금 현재 체계대로 간다 하면 울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우리 저 사연댐 몇 메다로 수위 조정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52m에서 48m로 이제 하고 있죠. 예. 지금도 그렇게 물 부족 안 하죠, 그죠? 그렇죠. 낙동강 물을 갖다 연간 65일 동안 천상만 생각하면 부족하지 않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수위가 저번에 이제 강원시에 어쨌든 이제 저수량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아까 울산에 지금 12만 톤이 부족하다는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사연댐에는 대곡댐하고 사연댐이 있는데 거의 한 대곡댐에서 한 8, 9만 톤 정도, 나머지 한 8, 9만 톤은 또 사연댐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게 하루 전상에서 한 18만 톤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전제가 아까 말대로 사연댐의 이제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은 그만큼 원수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12만 톤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 부족한 12만 톤에서 7만 톤이 운문댐에서 오고 5만 톤은 이제 대암댐을 뭐 용도 전환해서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잠깐만요. 지금, 그거는 너무 안전적인 이야기고 지금 현재 지금 운행 2015년도 수위 조절을 48m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계속 끊임없이 물의 양을 수위에 먹는 양하고 여러분들 참 공급했는 양하고 낙동강 갖고 가는 양이 있잖아요. 이걸 해보면 이 범위 안에서 더 이렇게 줄어들면 줄어들지 수요 관리만 하면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인구가 갑자기 150만으로 늘어나가지고 갑자기 물이 더 늘어나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이 총체 물량이 울산시의 총체 물량이 지금 한 39만 톤, 40만 톤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렇게 물량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운문대물을 전혀 안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원수 확보 측면에서 그거는 전체 수량에서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각 소장님들, 우리 또 직원 여러분들 정말 그 안전한 시민 식수를 위해서 늘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또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울산의 식수에 관한 그런 또 방부대 안각화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을 많이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다 인식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고 그런 부분도 관련된 그런 행정부서하고 협의 잘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빠른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또 기대하고 또 해주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상수도에서는 안전한 우리 이 안정적으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질 관리라든지 또 정수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정수장에는 지금 정수 처리하는데 아무 우리 회야 정수 사업소장님 정수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는 문제 없습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인천 그 수돗물 그 유충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그 환경부에서 전국 그 고도 처리 정수장 49군데를 이래 점검한 결과 7군데 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돼가 거기에 울산도 회야 정수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수돗물 꺼리하고 시민들이 있습니다. 울산이 수치를 볼 때 전국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참 깊기 때문에 전국 음용률이 보면은 한 5% 수준이고 울산은 음용률이 한 3% 수준이더라고요. 거의 수돗물을 그냥 바로 식수로 쓰기를 거의 외면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것을 좀 이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또 상수사업본부에서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무슨 대안이라든지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앞서 저희들이 이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국 7위 수준이라 그래요. 7% 정도. 근데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앞서 저희들 지금 하는 거 보면 안심한 왜 수도꼭지 저희들 수질 검사도 방문해서 직접 다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도 이 수돗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걸 물론 그때 예전에 이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이제 시민들께서 직접 음용을 꺼리시는 저희들이 이제 한번 수돗물 안전에 대해서 아마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죠. 한번 신뢰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를 한번 저희들이 예전에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신뢰를 다시 찾는 데까지 꽤 많은 시간이 지금 걸리고 있는 것 같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도 계속하고 있고 수돗물 주부 모니터링제를 통해서 각 동마다 이렇게 한두 분씩 해서 저희들 홍보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꼭지 안심 확인제 같은 것도 시행해서 안전하게 드셔도 된다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뢰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까지 썩 시민들께 와닿는 데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회야 정수
사업소 소장님, 이제 울산에는 지난번에 그런 유충 사건 이후로 항상 안정적으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시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유충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활성탄 흡착지에서 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는 지금 천상호천 차이점이 뚜껑 자체가 밀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도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들에 좀 관리상으로 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활성탄 흡착지는 최종적으로 걸러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그 표면에서 조금 몇 마리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근데 거의 다 사물된 상태에서 하고 보존을 처리하다 보면은 일단은 거의 다 걸러집니다. 예, 그런데 아마 발견됐던 것 자체가 조금 평소에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해서 그 이후에 지금 보안이나 이런 부분 철저해서 옥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까지 해서 지하까지 전투해서 전부 다 보완을 해서 현재까지는 이상 없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유충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잘 방충망이라든지 안전장치를 잘 해서 고도 정수 처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 차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수 수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누가? 예? 예, 수질 연구소장님께서 수질 원수에 대해서 원수 수질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권성호입니다. 일단 원수 유입 때는 상수 댐 상류 하천부터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화댐 같은 경우는 상류댐 하천 5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매주 1회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하고 있고 상수 원수에 대해서는 이제 일일 검사도 있고 그리고 주간 검사, 월간 검사, 반기, 연간 검사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는 115개 항목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에 대해서는 이제 연간 21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원수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TOC 그러니까 수질 등급 판정 기준 항목으로 이제 TOC를 하고 있는데 TOC 같은 경우는 2.5 정도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1B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산 같은 경우는 TOC 기준으로 지금 2.9 정도 ppm입니다. 그것도 한 1B 등급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계속 낙동강 원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낙동강 원소 같은 경우도 한 2.9 정도, 2.9 ppm 정도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요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 기준이 아니고 근거 기준이 환경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들 아까 115개 항목에 대해서 원수 지금 5개 지점에 취수를 해서 이제 검사를 한다 그러는데 매주 이렇게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총 망간 함유량 그러니까 이제 각종 무기물질들 함유량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대표적으로 이제 BOD 수치 그다음에 녹조 상황 남조류가 우세하다, 규조류가 우세하다, 그런 녹조 상황.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1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챙길 수 있는 기본적인 원수 품질에 대해서는 매주 수질연구소에서 측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정수 과정도 조금 더 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무엇보다도 원수나 정수나 수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시민들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훈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와 자료 준비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행감자료 101쪽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가 항목하고 나 항목에서 가 항목에서는 미수액이 나오고요. 나 항목에서는 체납액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용어가 같은 용어입니까? 예, 요게 좀 금액이 안 맞습니다. 지금 미수액을 보시면 예, 미수액이 요게 2019년도, 2020년도 두 개의 연도가 밑에 체납액이 내려가면 나의 현연도 보시면요. 2020년도가 현연도인데 현연도의 금액이 71억 2천인가요? 이 금액은 또 위에 있는 가, 나와 숫자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오타가 있는 건지 예, 위원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좀 오타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 미수액이 발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작년도에 9억이 발생했고 올해 7억이 발생하면 합하면 미수액이 16억이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까지. 예, 예. 근데 16억이라는 이제 설명을 좀 보려고 봤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가 안 맞아서 예, 현년도하고 미수액하고 맞아야 되는데 17,300건인데 그렇죠. 이거 건수도 안 34,000 맞고 금액도 안 맞는 거지요. 예, 여기 좀 예. 오타가 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아무래도 자료를 봐야지 또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업무보고 18쪽에 보시면 IoT 사물 인터넷 관련이 있는데 이건 보면 작년도에 1억 6,600만 원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이 시스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업무보고 18쪽입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을 지난해 이제 시범으로 그 남구 그 지금 한전구 신정호 등 지역에 584개소에 뭐 1억 한 6,600만 원 정도 그 사업비를 투여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 뭐 시범 기간을 거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마트 건망관리 시스템에 예산액을 이제 국비를 좀 받아온 게 있어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은 북구 지역에 한 900개 속에 그 지금 또 한번 시범으로 설치하려고 돼 있습니다. 원격으로 검침한 시스템이 지금 이제 북구에 구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 내년도에 그러면 여기는 검침원이 따로 필요 없습니까? 지금은 이제 병행으로 검침하는데 예. 이게 이제 본격 시행하게 되면은 우리 사무실에서 바로 전산을 통해 가지고 바로 검침이 가능합니다. 예,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72쪽에 보면요,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좀 연결해서 보려고 봤는데요. 검침원이 현재 울산에 이제 위탁을 주고 계시던데 63명이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63명이 검침하는 정수가 102,301건 맞지요? 예, 전체 그렇고 1인당 한 1,663전 정도 됩니다. 예, 그거를 제가 이분들을 날짜별로 시간별로 한번 나누어 보니까 너무 과도한 업무량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셨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과도 다소 지금 현재 인당 검침원 한 분당 저희들 수전 대수가 제가 기억이 정확치 않은데 제가 기억하기로 한 1,660전 정도 지금 월 검침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63분이 이제 1,600. 예, 맞아요. 나누기 20을 하니까 1,623전을 예. 한 달에 검침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관할동 제가 이제 뭐 구체적으로 각 지역 사업소별로 하기 때문에 검침원들께서 일하시는 실태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그분들이 매일 상근하시는 것도 아니고 격일로 오시고 1,660전인데 그 한 동에 이렇게 몰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그분들의 근로 조건이 그렇게 열악하다고는 저희들이 일단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상적으로 해오시던 업무고 이때까지 만약에 그게 급격히 이렇게 문제시 된다면 한번 이제 거론이 됐을 텐데 아직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악한 조건은 아니다.
그 그 행감자료 73쪽에 본부장님 보시면 연구 용역을 발주하시면서 19년도, 20년도 보면은 위탁 사무 적적 인력 진단이라는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거 상하수도 금치원하고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까? 예, 저희들이 전국 평균을 보면은 약 한 2,600정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600 되는데 검침원들이 저희들이 이렇게 뭐 그 업무량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뭐 영상이 알겠습니다. 있다는 건 통계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101쪽 자료하고 연결을 해서 본 거는 이사를 할 때 가스비나 전기 요금은 그 자리에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 정산하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가기 때문에 체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수도요금은 이사 갈 때 내지 않죠. 그거는 개선할 수 없습니까? 예, 수도요금도 정산을 하고 간다면 최소한 가정집에서 이렇게 미수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대해서는 왜 가능하지 않은지요? 지금 기술적으로 사실 이제 말씀 주시면 다량 수용가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뭐 다량 수용가 가스도 마찬가지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으로 아마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 위원장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들 한번 그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한번 챙겨보고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뭐 같이 그 통합 요금들 정리할 때 같이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 의원 추가 질의 바랍니다. 네. 그 비점 오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점 오염에 대한 방안을 요구를 드렸는데 18년도, 19년도 이런 조치 내용을 보면은 기존에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 가서 검사해보고 뭐 과태료 매기고 이렇게 하는데 또 어제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은 울산에 몇 군데 6군데 7군데가 또 해서 뭐 비점 오염에 대해서 과태료 처벌 낙동환경유역청하고 양산하고 울산시하고 같이 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해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렇게 계속 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지 왜 우리는 그냥 기존에 그냥 계속 뭐 비점 오염에 대해서 감시하겠다 아니면 조사하게 나가겠다 이렇게 공고하면서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업체들은 몇 군데는 걸려서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회화댐, 대곡댐, 대암댐 이런 데 대한 비점 오염을 근본적으로 재건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데요. 뭐 모든 걸 다 재건할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다양한 이제 비점 특히 이제 회화댐 상류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서창 지역 그 개별 입지로 많은 공단들이 입주해 있고 사실 이제 저희 관할 구역이 아니고 그 상류가 이제 양산시 구역이고 사실은 저희 회화댐 상류가 양산시 구역이고 그 일대가 이제 개별 입지 형태로 일종의 난개발 비슷하게 이제 그 공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점 오염물들이 이제 입주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비점 오염 관리를 한다고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엄청 신경 쓰고 하고는 있는데 결국은 이제 그 통제라는 것이 이게 완벽하게 정말 그 사실 개인의 어떤 그 권리를 또 침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제약된 범위 안에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이렇게 비점 오염이 관리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허가 무서워와 함께 그런 공장들이라든지 주택들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점 오염이 꼭 공장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축산 농가들 그리고 농경에서 나오는 이런 그 오염 물질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완충지대를 건설한다든지 이렇게 제시하는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섭지를 기본은 이제 상류주기에 섭지를 좀 조성을 해서 섭지를 지금 우리 회화에도 섭지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런 것처럼 자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또 문제 얘기를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연댐 얘기를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연댐이 지금 현재 건설된 지가 거의 60년 가까이 돼 가거든요. 60년 동안 이 기존의 퇴적물들, 뭐 낙엽들, 뭐 유기물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지고 댐 바닥을 지금 퇴적층이 쌓여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오히려 수질 오염을 저는 가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흐르지 않으면 물은 오염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장공사에 울산시 시를 대신해서 주관 본부니까 주관 강력하게 좀 항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댐 준설에 관해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굉장히 댐 준설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준설 이외에도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여러분 지적해 주셨듯이 수자원공사에 좀 더 저희들이 어차피 저희들이 고객입니다. 수공회는 고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요구할 부분이 있다면 강력히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맑은 물에 대한 어떤 오해,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문댐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2천억 가까이 되는 재정을 투입하고 그 관로를 연중 몇 프로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약에 가지고 어떤 논의를 한다면 지금 여러 단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어떤 여러 이야기들이 좀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장 제가 업무 보고를 보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이제 유수율 제고에 이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지금 2018년도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도에 원래 유수율을 90.8%를 목표치를 잡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 87%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목표와 실제는 차이가 생기는데 이유가 뭡니까? 재정의 어떤 투자 금액의 여력 차이인가요? 사실은 이제 유수율 문제는 저희가 이제 유수율이 조금 낮은 실정입니다. 낮은 실정인데 저희들이 이제 유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 스마트 사실 그린 뉴딜 사업도 하는 거고 저희들이 이제 노후관 교체가 가장 이제 시급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과거보다 저희들 누수 탐지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수 탐지를 하는 기능이 조금 약화된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저희들 지금 아마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이 종료되면 신관 교체가 이제 164km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유수율이 이제 저희들 목표치대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 이게 이제 유수율 100%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누수 같은 경우도 누수를 완벽하게 잡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이게 관이라는 게 압력이 걸리기 때문에 100%가 될 수도 없고 또 이제 니크나 이런 게 발생할 확률이 더 높다 그러니까 적정한 어떤 선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단계의 어떤 사업과 병행해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절수 수요 관리 정책,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수요 관리 정책이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수사업본부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하수관리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을
민영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합 관리를 해서 효율성을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도 사실은 좀 물론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IT나 이런 걸 활용해서 자동화하시고 효율적으로 또 관리를 하셔서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제 물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물도 하나의 어떤 산업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일정 부분에 민간의 어떤 효율성을 좀 접목하기 위해서 어떤 민간 투자를 좀 활용하는 방법도 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좋은 말씀이신데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게 상수도 사업본부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건 이제 시장 원리에 따른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 운영상 민간의 영역일 수도 있다는 부분인데 아마도 지금 현재 다양한 정부 기업들이 다 민영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한전, 전신전화국, 그다음에 다 지금 민영화됐죠. 원래 다 국영기업들이었으니까 그 국영기업들이 전부 이제 민영화가 됐는데 철도청도 민영화됐고 지금 유일하게 민영화되고 남아 있는 게 중앙에서는 아마 정부기업 형태로 바로 남아 있는 우체국 하나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지방 공기업으로는 정부직영기업이 지금 저희 상수도 본부 하나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이 두 기업이 현재까지 민영화를 하지 않고 정부가 직접 공무원이 직접 직원으로 근무하는 정부기업 형태로 남아 있는 이유는 아마도 물론 맞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든 우체국이든 민영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시장 원리가 적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다만 상수도 본부를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생각할 때 민영화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미치는 시민 안전상의 문제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 시민 전체의 안전과 연결되기 때문에 민영화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건 사실은 이제 정책 결정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고 만약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과감한 민간 개방은 현재의 법 체계상은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간에게서 배워서 더 저희들 업무가 효율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찾아서 이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물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핵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 예를 든다면 관망 관리 같은 경우 충분히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적은 인력으로 지금 이걸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내부적으로 경영 개선뿐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IT를 이용하는 어떤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와 병행해서 핵심은 쥐고 있대 그런 관리하는 그런 어떤 부수적인 부분들은 좀 그런 민간에 위탁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물 위탁을 통해서 민간의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물 산업이 또 커지게 되거든요. 아까 제가 자꾸 절수기 이야기를 한 게 뭐냐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그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어야 절수기를 만든 예, 정현호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민영화 이야기 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저는 이 민영화에 대해서는 우리 상수도 본부장 의견에 전적 동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민영화하지 않는 이유를 아까 분명하게 우리 본부장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의견에 전적 동감하고요. 다만 한 가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 상수도 경영 상태를 우리가 몇 년 동안 제가 받아봤는데 2016년부터 이렇게 수지율이 2016년에는 보니까 수지율이 원가 대비 우리 공급적인 거죠, 그죠? 수지율을 보니까 급수 수익의 수지율이 124.8%였고
2017년은 113.4%, 2018년은 109.3%, 전년의 결산에는 98.8%까지 이렇게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낙동강 물 가져간 것 때문에 영향입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네네. 실상 정확하게 마이크 대고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만은 네. 우리 속기사가 잘 못 듣고 있습니다 지금. 예, 첫 번째로 일단 뭐 경기 불황에 대해서 급수 수익이 좀 감소됐습니다. 경기 불안? 예, 아무래도 아니 경기 불안이라는 이야기 수돗물에도 예, 그 아무래도 시장을 뭐 원래 통합니까? 사용량이 좀 감소가 되다 보니까 예. 여기에서 뭐 특히 이제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이 좀 감소가 돼 가지고 하여튼 그 사용량이 하여튼 35억 정도 감소가 되고 아니 사용량이 줄어들면 물 생산도 줄 거 아닙니까? 응?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사용량이 줄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사용량이 줄면 물론 저희들 이제 생산 원가도 생산 투입량도 줄긴 하는데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시설비에 대한 고정 비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량이 줄면 저희들 전체 수지는 낮아진다고 그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낮아지지 않겠나 판단됩니다. 매출이 줄면 결국은 영업이익은 주는 게 정상적인. 그래요. 또 영업 비용도 많이 또 증가됐고 예. 그리고 또 뭐 배수지라든가 여러 가지 그 시설 확충에 대해서 그 자본 투자 비용이 좀 상승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뭐 많이 좀 아니 떨어지는 상황. 판매 원가는 줄었어요. 판매 원가는 해마다 판매 원가 이 기간 동안에 판매 원가는 줄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나올 텐데 판매 원가는 주는데 수익은 수익률은 낮아진다. 여기에 대한 고정 비율을 그 복식 부기를 이렇게 그 적용을 안 이런 단순 적은데 그죠? 맞죠? 복식 부기를 정리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생산 원가 이게 감가상가를 다 처리하고 한 거 그 금액입니까 이게? 저희들 해마다 감가상각하고 있고 저희들 기본 아니 근데 기본 회계는 요 경영 상태를 표시하는 거는 복식 부기를 정리를 했는 겁니까 그러면? 감가상각에 적용했습니다. 했으면 했는 것 같으면 더 이상합니다. 판매 원가는 점점 줄어들어요. 판매 원가는 거의 경영이 여러분들이 개선을 했다는 뜻입니다. 경영을 개선했고 어디 낭비 요인을 줄여들었기 때문에 그죠? 판매 원가는 줄어들었고 그리고 급수 수익도 보면 변동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수익률이 높아져야 가는 원칙인데 한 가지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수치 의원님께서 지금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따로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지금 그 요금 현실화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저도 뭐 딱 이리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리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저희들이 최근 한 9년 동안 요금을 한 번도 인상한 적이 없고요. 예, 맞습니다. 다만 결국은 이제 톤당 요금이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가 인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가까이 이제 다른 모든 물가가 상승한 요인이 있고 한 가지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 제일 그거한 게 지금 점점 이제 낮아지게 돼 있는 게 또 최근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자본 비용 저희들 한 해에 지금 한 1,200억 원래 이제 1,300억 예산인데 예산 구조를 보면 세출 구조를 보면 대충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 51% 정도가 자본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한 51%가 그 다음에 한 30% 정도가 이제 그 재료비입니다. 원수 구입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동력비 뭐 이런 게 한 30% 정도. 들어가니고 저희들 인건비가 한 13%.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저희들 판매 단가는 고정돼 있는데 이 시설 투자비하고 이 재료비는 계속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면 수긍도 되는 분 없지 않은데 여기 여러분들 경영 상태를 나타낸 이 보고서에 보면 제가 부기를 읽기는 그죠? 여러분들 상태를 보면 재정 상태는 2017년보다는 부채가 점점 이렇게 2017년은 100억, 그 다음에 2018년은 115억,
근데 2019년은 81억으로 줄었어요. 많이 갚았어요. 예? 뭐 2019년, 2020년 결산 시기 미들이 아직 결정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경영 전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수도가 뭐 다른 이런저런들이 많이 요렇게 해가지고 줄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수주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착오를 잘못했다든지 뭔가 아니면 생산 원가도 높아져야 생산 원가도 높아진데도 불구하고 일이 나타나는 거는 내가 이해를 이 보고서를 보면서 2019년도에 부채 감소 원인이 그때 우리 지역개발기금 70억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환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환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예. 상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환 능력이 그동안 수지가 끊임없이 일어났기 때문에 갚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독립회사 우리 상수도는 독립체계 아닙니까? 그죠? 네. 다만 감면 부분만 우리 저 시의 일반 회계를 우리가 보충받죠. 그죠? 감면 부분도 3자녀 이상 그것뿐 받는 게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면만 일단은 감면 부분만 우리가 우리 시로부터 지원받고 그죠? 예, 그렇죠. 그 일반 회계 한 7억 정도 그것만 그만 오지 나머지는 여러분들 나머지는 독립 전부 재산을 우리 움직이고 전체 있는데 경영을 여러분들 지금은 수지 그 안에 잘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은 왜 갈수록 이렇게 수주율이 낮아지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이제 이해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생산원가 계속 올라가고 판매 단가 계속 떨어지는데 니들 리아 그러면 수지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니들 부채는 지금 계속 갚아 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경영 상태는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럼 이 편차가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말씀으로 이해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도 이제 그 의원님 말씀이 일단 논리적으로 맞고요. 상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일견 제가 보이는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상황이 계속 안 좋아져서 최근에 자본 투자를 굉장히 줄여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2017년이나 2016년 이전에 저희들이 기체를 해서 대규모 투자가 한번 일어났을 거고요. 그 뒤에 이제 그 투자 그 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굉장히 억제하면서 아마 부채를 갚아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채에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23년까지 저희들 이제 대규모 투자를 1,000억 투자를 또 다시 하겠다는 거고 아마도 그 이전쯤에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한번 있었고 그 뒤에 이렇게 부채를 갚아 나가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그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따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신 의원님께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네네. 손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질 관리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수질 검사 항목하고 정수 수질 검사 항목이 내년도에는 한 2개 항목씩 이래 추가가 되는데 여기 보면 추가된 항목이 보면 과불 화합물 이래 2종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추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매년 그 미규제 신규 오염물질에 대해서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2015년도에 176개 항목인데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218개 항목,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221개 항목이 되는데 저희도 이제 매년 이제 확대하다 보니까 그 주로 이제 규제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법정 검사 항목 이외에 그런 항목을 선정해서 저희도 이제 무조건 물질이 있다고 해야 검사되는 게 아니고 인력이라든지 장비, 그리고 검사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이제 선정해서 그 내년에 이제 가불화합물하고 그리고 원래 문제됐던 그 유충, 그 판에서 이제 검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불화합물이 제가 이래 좀 확인을 한번 해보니까 이게 낙동강 유역에서 수계에서 예. 폐수를 통해 가지고 유입돼 가지고 이것도 인체에 유해 물질로 이래 나와 있더라고요. 예, 가불화합물 같은 이제 주로 세정제라든지 그 후라이팬 코팅제로 이제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 이제 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공업용으로서는 뭐 화이트 코팅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강으로 이제 막 유출되겠죠. 그 유출된 그 원수를 치수해서 이제 그 음료수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검출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원수에서 뭐 좀 검출 다소 그런 게 이렇게 정도 되더라도 그 정수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전혀 안전한 그런 됩니다. 전혀 검출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인근 뭐 부산 상수도 정수장에서 이런 그 과보라 물질이 발견됐다는 그런 나와 있으니까 정부로 통해서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인체에 유해 물질로 나와 있는 만큼 우리 또 울산시 상수도에서도 이 수질 관리에 각별히 또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가로수기 때 보면은요, 물론 뭐 낙동강에서도 뭐 원수를 또 구입합니다만은 우리 뭐 회화댐이라든지 또 여기 사연댐, 대곡댐, 여름에 한철 가을수기 때 뭐 댐에 한번 가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대곡댐에는 그야말로 댐 자체가 푸른 잔디밭 맺도록 새파랗다고.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원수로 해가 정수로 해가 시민들에게 이 식수로 제공하나 하는 그런 정도로 아주 심각합니다. 그 원인은 물론 그 위에 상위에서 내려오는 뭐 축산 농가에서 아마 축산 농가라든지 뭐 안 그러면은 뭐 산업체라든지 나오는 그런 뭐 폐수라든지 해서 그 원인이 아니겠나 싶은데 이것도 물론 뭐 관리는 관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까 이런 거? 댐하고 대곡댐은 기본적으로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댐이 돼서 저희들과 관리하지 않고 수공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수도 사업 수자원 공사에서 하겠지만은 이런 것도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에도 뭐 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되겠나 싶어요. 네, 저희도 그때 저희들 수질연구소에서 내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화댐만 하는 건 아니고 대곡댐, 사연댐도 다 원수 수질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 7월에 제가 7월에 발령을 받았으니까 저희도 이제 수시로 그때 녹조가 낀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아마 그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대곡댐만 그런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마 부영양화가 많이 일어날 때 이제 조류들이 이제 먹을 게 많을 때 그때 이제 많이 갈수기 때 특히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들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한 가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수의 수질이 조금 떨어지면 저희들이 이제 정수하는 과정에 약품이나 뭐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긴 하죠. 정수 과정이 조금 더 어렵긴 한데 저희들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원수를 저희들 가공해서 정수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 예예.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한수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영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경영부장님, 이건 사업부서가 급수부 거구나. 예. 일단 뭐 경영부에서 답변하시는 급수부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난 우리 도화의 계약 현황을 받아보니 상수도 본부에게 지금 4건인데 약 66억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입찰 방식을 사전심사제로 해서 했는데 이 부분이 꼭 이렇게 사전심사제로 해서 4건을 다 했어야 되는지 아니면 사전심사제에서 도화 말고 다른 경쟁업체는 없었는지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거 법상 어쨌든 2억 1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 입찰 참가 자격 일명 PQ 심사를 해서
그다음에 이제 일정 점수 참가 자격이 된 사람들을 한해서 이제 그 가격 심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제 절차상의 그런 절차를 거쳤고요. 또 이게 꼭 그 PQ 점수가 1등인 업체가 뭐 어쨌든 유리는 하지만은 그게 뭐 1등인 업체가 됐는지 뭐 2등인 업체가 됐는지 그 가격 심사까지는 제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규정의 절차에 의해서 PQ 심사는 꼭 해야 되는 그런 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PQ 심사를 하는데 예. PQ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정밀 점검이라든지 정밀 안전 진단 용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기존 다른 계약 건수가 더 있는데 예? 별도로 도화만 더 이렇게 많은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뭐 실적이라든지 경력, 그 뭐 기술 참여 기술자의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의 또 뭐 재정 신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그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뭐 도화가 또 어쨌든 요 엔지니어링 회사 입장에서는 좀 전체 봐서는 좀 큰 업체다 보니까 그런 뭐 용역할 수 있는 능력은 더 확률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확률이 높죠. 예, 예. 확률이 높은데 도화를 뭐라는 문제 제기를 삼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이 계속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오는데 울산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좀 개선해 줄 거냐. 그런데 울산의 업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준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경쟁이 안 되는 업체는 당연히 할 수가 없고요. 또 특히나 정밀 점검이라든지 이 정밀 용역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업체 뭐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지역업체가 안 되는 부분은 분명하게 도태를 시켜야 되고요. 그러나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은 지역업체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입장도 같이 드리고, 그리고 또 지역업체가 좀 더 갈 수 있도록 제한 입찰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컨소시엄 작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좀 찾아갈 거냐, 이제 그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도화가 올해 2020년도에 한 해 이래 보면요 수백억이 넘어요. 네? 울산에서만 이 받아간 계약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화가 뭐 저희 상수도 본부뿐만 아니고 저희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부터 해서 그 아주 오랜 세월을 도화가 많이 저희 시의 용역을 수행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기술직은 아니지만 저도 도화를 알고 있으니까 도화가 참 많은 일을 해 왔겠죠. 다만 하나는 이제 그 도화가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있고 또 능력이 사업 수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거기에는 존재한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하나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그렇게 이제 그 메이저 엔지니어링 회사만을 계속 우리가 이제 이용을 했을 때 품질 문제로 그러면 과연 지역의 그 작은 그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어쩔 거냐, 언제까지 그럴 거냐라는 말씀의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100번 맞습니다. 맞고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이제 그 제한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겁니다. 지역업체를 그 하도급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공동도급 형태가 됐든 지역업체를 조금 더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가 도시계획이나 저희 상수도 기본계획 같은 큰 계획들은 아마 수행 능력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 고안에서 뭐 참여 가능한 부분들이 혹시 있는지들은 저희들이 조금씩 챙겨서 지역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자기들 수행 능력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조금씩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정말 심사숙고해서 하신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게 행정이 좀 편의주의로 가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으니 요구사항 검토해 보십시오. 서영은 수고하셨습니다. 장현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그 우문대 물을 받기 위한 관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아직 그 저희들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계략적인가 뭐 계획 예측만. 그때 우리 했던 거는 그때 이제 2025년 그 국토교통부에서 예. 그 용역이 했던 안 이제 운문 때문에 그때 당시에 운문 때문에 7만 원 받는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안이 이제 어느 쪽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큰 그거는 지금 청도 넘어가는 그 길을 이용을 해서 이제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연댐으로 받을 거냐, 대곡댐으로 받을 거냐, 뭐 어디 대암댐으로 받을 거냐 이런 거에 조금 차이지 큰 그 나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나이라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더라도 예, 그 예측 자료라도 좀 제공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의 어떤 그 목적이 뭐 유수율 제고를 통해서 이제 경영 개선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수도급수 조례 개정권 관련해서 이제 부장님도 뵙고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그 노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관련해 가지고 자 환경부에서 상수관, 배수관 등을 5년에 한 번씩 세척을 하라는 지침이 있죠. 아직은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시죠? 지금 이제 제가 그 회의를 저번에 갔다 왔었는데 그거를 그 하려고 이제 지침을 마련하려고 지금 그 전체 최소 10년인가? 10년에 1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마다 최소한 한 번은 하도록 송배수관, 급수관부터 다 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지침을 마련하려고 지금 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지침이 완성이 되면 그 결정이 되면 이제 그에 맞춰서 울산시도 앉아 그 계획을 또 업무 계획을 짜셔야 되는데 지금 그 옥내 배수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의 영역이지 사적 영역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분 중에 일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수기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보면 주로 이제 세척과 관로 그 옥내 급수관 관로를 교체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비용이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서 사실은 관로 교체는 사실 좀 힘들고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세척 쪽에 관련된 부분에 한정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이 부분의 지금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있어 그 각 사업소마다 어떤 그 지침이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까?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제 저희들이 또 조금씩 자꾸 그 흐름에 맞춰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그 지금 저 추경에 3천만 원 확보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그 지역 사업소하고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그 서로 뭐 또 이렇게 내용이 뭐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그 개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마 한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빨리 지침을 좀 확정시켜 주셔야 현장에서 혼선이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저희들이 그 저 3천만 원 그 예산 확보해서 지역 사업소에 내리고 나서 접수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중구, 남구, 동구 세 개 지역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 들어온 내용을 전체로 놓고 보면 그 이제 안 하는 부분도 저 지역 사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금액은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600만 원씩 그렇게 나눴는데 그게 이제 없는 지역의 거는 이제 또 신청이 많이 들어온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사업 목적이 달성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 현장에서 어떤 그 시행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 뭐랄까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하고 또 그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좀 가급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장현우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의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우리 장윤호 위원장님의 그 질의에 보충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는 그 노배수관을 교체를 거의 가정인입선 일부 직전까지만 우리가 부담해가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죠? 맞습니까? 예. 우리 서울시는 지금 일반 가정집 옥내 배선까지 해주고 있는 건 아시죠? 급수부장님? 예, 그 부분이 방금 이제 장로 예,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신 그죠? 그런 내용. 그죠? 알고 계시죠, 그죠? 예, 예. 그죠? 네. 서울시가 예산이 그 상수도 그 이익이 발생되고 환호를 하는 측면을 저는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말씀하시고, 모르면 자료를 다시 수집해가 저한테 다시 보고 네, 주시고. 그 자체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이익에 환원 측면이 아니면 그런 사업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물론 그런 일정 부분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2020년 2023년과 4년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최고 빠른 데가 서울이 2007년부터. 그 정도입니까? 예. 그때부터 처음 시작한 거예요? 예. 그때부터 해서 2010 몇 년도에 그 이익을 거의 저거 돼가지고 일반 회계 전출을 받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울산 인정 뉴딜 사업의 상수도 그 사업이 있죠, 그죠? 아마도 일반에게 전출을 받고 있는 부분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 만약에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나 세 자녀 이상 그 다자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간에 정책적 차원에서 일반에게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상수도요금 감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 세대들에 대한 지원의 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본다면 그건 뭐 당연히 일반에게서 전출이 될 테고요. 그 이외에도 일반에게서 특별에게는 언제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에게가 일반에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시책 사업으로 이 사업이 반드시 특별에게에서 운영은 하지만 이 사업이 시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특별에게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일반에게 전출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옥내의 그 배관의 음용률이 3%밖에 머물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 노후 교체관을 아무리 해도 옥내 배수관을 이렇게 교체가 안 되면, 그죠? 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다행히 울산에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뭐 신정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그 재개발을 시작하겠다, 그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마 많은 이런 부분이 개선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여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실제로 옥내 노후 배수관 교체 여력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제 남은 동 해봐야 아마 신정역이 있죠, 그죠? 그 단독주택지 32성 달동이라든지 그 남구 쪽 일부가 아마 남고 거의 대부분 다 4, 50년, 뭐 30년, 40년 넘었는 노후 배수관은 거의 다 철거될 겁니다. 동의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맞습니까? 그죠? 현재 저희들이 뭐 확인하고 있는 건 물론 이제 저희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그 지난번에 한번 파악해 본 바로는 23만 세대 정도가 그 어디입니까? 2004년이죠. 2004년 94년 이전 이제 30년 채 안 되죠. 26년째 정도 되는 기준 일자의 그 노후 주택이 한 23만 세대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되면 해가지고 우리가 정리되면 조금 많이 줄기는. 노후 배수관 교체에 우리가 여력이 생기고 예산의 투입량 줄어들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여력을 가지고 일반 회계의 도움을 안 받고, 다만 우리 남구 쪽에 하고 지금 남는 게 큰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남구하고 뭐 동구 일부 있을랑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거의 그 배수관이 거의 다 전면 교체가 거의 다 되는 꼴인데, 여력이 있으면 한번 울산시가
신정동하고 이 남구 쪽에 달동 삼산 쪽에는 단독주택지, 쉽게 말해 저밀도 지역이 많습니다. 거기에 노후관이 워낙 오래됐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조례와 예산심의 때 한번 다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 의원님들 저희도 만약에 이제 지원 여력이 되고 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제가 상수도 본부장인데 왜 안 하고 싶겠습니까? 다만 하나는 앞서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서울시하고 부산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저 사업들을 추진을 해 왔는데 미리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 도시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시역도 이제 더 이상 그 개발 안 된 지역이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공급률 100% 완성되어 있고요. 모든 설비가 세팅이 끝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가 그 2020년도 그냥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대충 우리 예산을 계산을 해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 정도가 자본적 투자입니다. 결국 저희들 아직 시설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저희들 아직 상수도가 완성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설비가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기 때문에 수도요금 받아서 지출할 그 기본적 경상경비들을 지출하고 나면 여력이 사실은 되는데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가 자본적 투자고요. 32% 정도가 기본적인 재료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직원들 인건비 한 13% 정도 차죠. 남는 돈이 없습니다. 아예.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처럼 200억씩 뭐 단순 비율로 10분의 1로 따져도 우리가 지금 20억을 매년 여기에 서울시를 따른다면 그래 버리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재투자할 수 있는 자본적 투자를 할 결국은 예산은 사실은 예산은 저는 정책 결정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택의 문제고 저희들이 1,300억이라는 거는 저희들 예산은 고정 수치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는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선택을 그 시민의 뜻을 담은 선택을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만 저희들은 이제 실무적으로 결국은 그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투자 선택이 이제 빠지게 될 겁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나누는 말씀은 이후에 조례 심사에서 한 번 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영 의원 마지막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기금 사업을 지금 현재 2.5% 이율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배수지 신설이나 정설의 사업 계획이 좀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 그 친환경 자재해서 사용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우리 상수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검사 진행 여부를 상수본부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개발기금을 2.5% 정도로 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달리 뭐 이율을 더 낮춘다든지 뭐 그런 아마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향후에 저희들 3년간 그 스마트 클린워터 사업을 하면서 690억 정도를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기체할 생각입니다. 내년 당장 230억 기체를 할 거고 향후 3년간 매년 230억씩 저희들 기체를 해서 노후관 교체 사업을 할 겁니다. 거기 지역개발기금 이자율은 아마 1.12% 정도로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가지 이제 물론 저희들이 이제 채무는 뭐 다변화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하나는 지역개발기금이나 통합관리기금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은 가능하면 그 돈을 먼저 이용할까 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자율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통합관리기금이나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이자를 2.5%를 물든 1.12%를 물든 간에 회계 간에 이 손익은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은 지역개발기금에 저희들이 이자를 주게 되면 그 기금의 운용 주체 역시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이제 내부 거래 형태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것보다는 유리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 기금에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저희들은 그 적극적으로 기금 여유 자금을 운용하는 게 맞다고 일단 생각되고요. 그다음 배수지 친환경 자재 관계는 그 저희들이 어쨌든 그 뭐 당연히 먹는 머리니까 친환경 자재를 써야 되는 거고요. 하여튼 그 또 아까 그 덧붙여서 지역 업체에 그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플라스틱. 예, 수정부사장 고정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뭐 작년에도 그 수돗물 그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서 뭐 질의해 주시는데 그 요즘 뭐 국내라든지 물론 통해서 수돗물에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 해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그 미세 플라스틱 이제 검사하려 그러면은 일단 공인 시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공인 검사 시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째 이제 하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가 이제 그 적외선 분광 형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일단 제일 급선무가 일단 공인 시험 검사 방법이 마련돼야 되고요. 그다음 이제 차후로 이제 장비인데 일단 환경부에서 이제 검사 방법을 지금 좀 용역 의뢰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향후에 이제 공인된 시험 기준이 수도 먹는 물 공인 시험 기준이 이제 마련되면은 저희들이 그 장비 바로 확보해서 검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환경부에서 전국 수돗물 그 24개 정수장에 대해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그 21개에서 이제 불검출로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야 정수장 그 원수하고 정수 대해서 이제 미세 플라스틱 검사를 했는데 저 이제 불검출로 그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 의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상수도 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이 파악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 감사 준비와 자료 작성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지적사항들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월 20일 금요일 10시 30분부터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